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긴장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작성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끝자락, 오래된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이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기찬 삶이 가득했던 곳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아파트 단지에는 점점 빈집들이 늘어갔다. 애초에 노후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도 드물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지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잡고 서울로 온 사회초년생이었다. 직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찾던 중 저렴한 월세에 반해 그 단지에 방을 얻었다. 이사 첫날 그녀는 새로 산 가구들을 배치하고 새 출발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첫날 밤 수지는 큰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면서 이상한 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흐릿한 울음소리와 무언가가 긁히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소리가 반복되면서 그녀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수지는 아파트 관리실에 찾아가 이상한 소리에 대해 물어봤다. 하지만 관리인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녀는 그 답변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수지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가다 아파트의 꼭대기 층에 닿았다. 그곳은 출입금지라고 적혀있는 허름한 문이 있는 곳이었다. 호기심이 그녀를 무모하게 만들었다. 문에 귀를 대니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다행히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수지는 숨을 멈췄다. 그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모임 장소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낡은 탁자 위에는 먼지가 쌓인 신문과 잡지들, 그리고 낡은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뭔가 비밀이 담겨있는 듯했다. 갑자기 몇 장의 사진이 바람도 없는데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고 그 순간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한기가 엄습했다. 사진 속의 한 남자가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사진을 버리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설 때 발 뒤꿈치에 무언가 닿았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 같았다.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던 수지는 그 자리에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과거의 아파트에 살던 한 여자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매일 밤 들리는 울음소리에 대해 적혀 있었다. 일기의 끝에는 그가 다시 돌아왔다. 이제 끝을 믿는다 는 의미심장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수지는 일기장을 닫고 그곳을 황급히 빠져나왔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이웃집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이웃은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 층은 아무도 살지 않아요. 몇 년 전에 화재로 전부 비워졌거든요. 수지는 그날 이후로도 얼마간 그곳에서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결국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나는 날 관리인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넸다. 가끔씩 그 층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 추억 때문이라고 하던데 지금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곳에서 있지만 수지는 다시는 그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소리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 사진 속 남자가 누구였는지 궁금했지만 답을 찾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이다. 최근 야근이 잦아져서 밤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았다. 어느 날도 평소처럼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분명 퇴근하기 전에는 없던 부재중 전화가 4건이나 와 있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는데 새벽 시간이었고 낯선 번호라 그냥 무시하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로 하루에 피로를 씻어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눕고 불을 끈 후 밖에서는 간간히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방 안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마치 누군가가 내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했다.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마음이 얼어붙었다. 귀를 기울이자 살려줘 여기 갇혀있어 라는 애원 섞인 소리가 들렸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부엌 쪽으로 다가갔다. 괴상한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부엌 문을 열고 불을 켜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이어졌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것은 부엌 천장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뜨거운 숨결을 가다듬고 천장에 붙어있는 환풍구 덮개를 열기로 했다. 의자에 올라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환풍구 덮개를 빼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환풍구 안은 어두웠고 손전등으로 비추자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형체가 갑자기 나에게 손을 뻗어오며 무엇인가를 외쳤다. 깜짝 놀라 떨어질 뻔했지만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형체에게 물었다.
누구세요? 대체 왜 거기 있는 거죠? 그 형체는 마치 안심된다는 듯이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여기에 몇 달 전부터 갇혀 있었어요. 도망칠 방법이 없었어요. 제발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나는 이에 따르기로 했다. 곧장 경찰에 연락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환풍구 속에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 그는 실종 신고된 젊은 남자였고 오랫동안 아파트 내에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그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모바일 센터에서 조사를 하는 동안 그 납치범은 같은 층에 살던 세입자였고 평소에는 전혀 수상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다른 피해자들을 목표로 하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나는 몇 달간 그 아파트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 맴도는 것, 그 차가운 환풍구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두 눈을 잊을 수 없게 되었다. 매일 밤마다 나도 모르게 천장을 쳐다보며 잠들지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다. 이후 나는 조금씩 이사를 준비했고 아파트를 떠나면서 다짐했다. 어디에 살게 되든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을 겪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환풍구에서 들려오던 그 속삭임이 귓가에서 맴도는 것만 같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집주인은 아주 싼 값에 이 집을 내놓았고 나는 큰 기대 없이 이곳으로 옮겨왔다.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이사한 첫날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밤이 되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윗집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놀랍게도 내 윗집은 비어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때 천장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소리가 계속되자 참을 수 없어서 의자를 놓고 천장을 살펴봤다. 천장에는 미세하게 금이 간 부분이 있었고 그 틈새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이웃 주민에게 조심스럽게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은 놀란 얼굴로 이 집에 이사 온 거냐? 고 물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이 아파트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다. 윗집에 살던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녀를 찾기 위해 경찰이 조사했지만은 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비운의 집이 되어버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매일 밤 들리던 소리가 더욱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이곳을 빨리 떠나고 싶었지만 이미 계약을 해버린 터라 최소 몇 달은 더 있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강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천장에서 들리던 긁는 소리는 점점 커졌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지만 상황은 더 이상해졌다. 천장에 가느다란 실금이 점점 벌어지며 흙먼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하여 천장을 열어보니 그 틈새에는 인간의 뼈로 보이는 것이 나왔다. 당장 경찰은 아파트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여성은 윗집 천장에 갇힌 채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범인은 여전히 찾지 못했지만 그녀의 시신이 확인된 후 그 아파트는 철거되었다. 이후 나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아직도 밤이 되면 그때의 무서웠던 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 같다. 지금도 가끔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이 뉴스에 나오곤 한다. 매스컴에서는 비극적인 사건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다루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내 기억 속에 남아있어 더 이상 새로운 진실을 발견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그저 잊고 싶을 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어 점차 기괴하고 무서운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아래는 그런 전형적인 공포 이야기의 예입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허구입니다. 홍진수는 서울의 한 주택가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어느 날 그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해 지쳐있던 그는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쯤 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소리는 집안 어딘가에서 나는 것 같았다. 잠결의 소리가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문득 반복적으로 무엇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신경을 거슬렸다. 그는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그는 거실 창문 밖에서 이상한 형체를 얼핏 보았다. 처음에는 자신이 잠에 덜 깨어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수는 확실히 누군가 창밖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덜컥 겁이 났던 그는 용기를 내어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창문에는 손톱으로 긁어낸 듯한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기분이 찜찜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마도 꿈이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진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진수는 점차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날이 어두워질수록 묘한 긴장감은 더욱 심해졌고 집안의 모든 전등을 켜놓고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소리를 막아주지는 못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낮에도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 없게 되면서 점점 피폐해졌고 마침내 진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의사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며 약물을 처방해 주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친구로부터 걱정스럽다는 전화를 받았다. 친구는 진수를 만나러 왔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진수야, 너네 집문 앞에 이상한 글자가 써 있는 걸 봤어. 그러고는 그는 진수의 문에 안녕하세요라고 적힌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인사와는 다른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진수는 이를 무섭게 여겼으나 용기를 내어 직접 문을 확인해봤다. 그리고 친구가 말한 그대로 문에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손톱으로 파 논듯이 새겨져 있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진 진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일이 주로 오랜 원한이나 풀리지 않은 유령 의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쓰여 있었다. 진수는 이를 믿지 않았지만 인터넷이 가르쳐준 대로 해결책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진수는 흰쌀과 소금을 사서 집안 곳곳에 뿌리며 초를 밝히고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었든 당신의 평화를 빌어요. 그날 밤 진수는 조용히 잠에 들었다. 창문 밖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소리도 형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다만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이 가끔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이제 그것이 그저 자신이 겪은 일들로부터 남은 찌꺼기 불안이라고 믿고 지내야 했다. 몇 달 후 진수는 그 모든 일이 한때 그의 나약한 정신 상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는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아주 가끔 그는 자신의 등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그날 밤의 기묘한 글귀와 날카로운 소리를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는 생각한다. 정말 내가 해결했었던 걸까?